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 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 ASD 아동에게 꼭 해주어야 하는 9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ASD 아동의 전반적인 기능을 증진시키고 아이의 보다 유연한 사회화를 위해 핵심적인 것들만 가져왔으니 꼭 참고하셔서 이 9가지가 아이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이지아이. 첫 번째, 가장 먼저 걷기입니다. ASD 아이들은 단순히 언어 발달 지연에만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감각적인 양상에서도 비특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에서 많이 걷는 것은 아이의 기본적인 코어와 지구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이는 제한된 관심사에서 조금 더 벗어나 보다 넓은 관심을 촉진하고 주의력을 향상시킵니다. 어린 ASD 아동의 경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아이가 조금 걷다가 바로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큰 ASD 아동의 경우에는 뭔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꾸준한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부산하거나 산만한 움직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걷기를 위해서 신발을 벗은 실내에서 많이 걷는 것보다는 신발을 신은 실외에서 걸어야 합니다. 맨발로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서 찹찹찹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은 채로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길을 꾸준히 걸으며 전신을 자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걷다가 금방 포기해버리려고 하면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길게 잡지는 마시고요. 평소보다는 몇 발자국만 더 걷고 난 뒤에 아이를 안아주는 방식으로 조금씩 천천히 아이의 걷는 양을 늘려갑니다. 특히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동산이나 자연물이 많은 공원 등을 지속적으로 걷는 것이 생활이 된다면 아이에게 긍정적인 시각적인 노출과 함께 외부 환경의 관심을 보다 넓히는 데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상호작용의 일상화입니다. 당연하게도 ASD 아동들은 타인과 그리고 어른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일상에서 우리는 아이에게 공동주의와 턴테이킹, 즉 주고받는 것을 아이에게 훈련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이가 이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조금 구별되게 ASD 친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혹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호작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생활화해야 되는 것은 먼저 무조건 대답하기예요. 어른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동이 무조건 대답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아이를 이지야 하고 부르면 아이가 현재 가능한 언어 발달 수준에서의 대답을 무조건 듣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 즉 무발화 아동이라면 엄마가 이지야 라고 불렀을 때 아이가 대답은 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엄마를 쳐다봐야 합니다. 아이가 만약 쳐다보지 않으면 아이의 얼굴을 직접 들어서 엄마를 쳐다보도록 얼굴 방향을 돌려주세요. 만약 어느 정도 말이 산출되는 그 정도 수준의 아이라면 아이를 이지야 라고 불렀을 때 무조건 아이 입에서 네 혹은 응 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생활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위한 일상생활화 두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상황에서 꼭 엄마 한 번, 아이 한 번을 습관화하세요. 밥을 먹을 때도 엄마가 한 숟갈 먹고 아이도 한 숟갈을 먹고, 아이가 한 숟갈 먹었으면 엄마도 다시 한 번 더 한 숟갈을 먹으면서 서로 한 번씩 먹는 연습이라든지, 만약 아이가 집에서 놀 때 퍼즐을 좋아한다면 아이가 혼자 퍼즐을 다 끼우게 놔두지 마시고 꼭 엄마가 하나 끼운 다음에 아이가 끼우고, 그리고 또 엄마가 하나를 끼우고 나면 아이가 끼우면서 놀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아이가 만약 팝업북을 누르는 걸 좋아해서 신이 나게 누르고 있다면 그것을 혼자 누르게 두지 마시고 옆에서 엄마가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아이가 누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 정하기인데요.
제가 일전 화용 언어 영상에서 대전제 규칙 정하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족 구성원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그러한 간단한 대전제 규칙을 몇 가지 만들어서 지키는 습관을 생활화해 주세요. ASD 아동의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언제든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수록 더 좋아요. 우리 집은 10시가 되면 모든 불을 다 끄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침대에 눕는 것이 규칙이다 라든지, 우리 집은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무조건 양치를 한다 라든지, 우리 집은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신발은 자신이 무조건 정리한다 라든지, 자신의 옷은 무조건 자신이 세탁통에 집어 넣는다 등,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점차 성장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마다 이 규칙들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변경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족 모두가 이것을 마치 숨 쉬듯 당연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정해서 생활하는 습관은 추후 아이의 자조기술을 드높이고 아이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며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련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어 추후 더 긍정적인 사회화를 돕습니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감각 자극을 노출해 주는 것입니다. ASD 아동을 키우면 특정 감각만 선호하거나 혹은 특정 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어머님께서 양육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일반적인 아이들의 경우 만약 아이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김치를 매워해요. 그럼 크다 보면 먹겠지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반면에 우리 ASD 아동들은 뭔가 감각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과하게 혹은 훨씬 더 둔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그냥 놔두고 마냥 좋아질 거라 기대했다가는 아이가 보다 성장했을 때 감각 자극으로 인한 문제 행동이나 불안 등에 노출되기 쉽고, 이런 부분은 학교 생활로 나아갔을 때 학습의 어려움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감각 자극의 유연한 노출은 어린 시기부터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감각 자극의 경우 이를 보다 건강하게 노출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 시각적인 자극을 자주 찾는 아이라면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것보다는 아이를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든지, 아이가 직접 만졌을 때 조작이 되는 장난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청각 자극의 경우 아이에게 소리가 나는 팝업북을 주시기보다는 직접적인 엄마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조작해서 낼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촉감과 관련된 아이템의 경우 아이가 특히 예민하거나 피곤할 때는 부드럽고 아이가 선호하는 촉감 재질의 물건을 제공해서 아이의 안정감을 유도해 주시고요. 아이가 컨디션이 비교적 좋은 낮 시간 동안에는 다양한 촉감, 클레이나 구슬, 밀가루, 편백 등 아이가 만졌을 때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까슬까슬하거나 혹은 말랑말랑한 물건들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해주심으로써 아이의 감각적인 양상의 평형성을 맞춰주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에게 놀이 기술을 만들어주기입니다. ASD 아동의 추후 적응 기술에 너무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놀이 기술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노는 걸 가르쳐 주라고? 노는 건 자연스럽게 알아서 노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AS 아동들은 사실 놀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노는 방식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논다는 데 있습니다. 놀이라는 게 자신이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관심을 갖거나 발달을 하는 그런 놀이의 모습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놀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는 하는데 그 행동이 뭔가 반복적이라든지, 또래 아이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전자제품이나 아이템에 지속적인 흥미를 갖는다든지, 혹은 어떤 물체를 눈 주변부에 갖다 대고 그것을 흔들면서 흘겨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SD 아동에게는
놀이보다는 노는 기술을 가르치고 이를 반복적으로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시각적인 자극에 관심도가 높다면 일반적인 퍼즐이나 블럭 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끼워 맞추거나 만드는 활동을 유도해 볼 수가 있어요. 촉각놀이로는 클레이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이 있을 수 있고, 청각과 관련된 것은 악기 연주나 무언가를 두드리기 등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나 어른이 제시하는 그러한 활동을 놀이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우리 아이가 가장 흥미로워할 만한 제품 혹은 물건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아이가 가지고 노는 시간을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은 아이가 가장 흥미로워할 법한 장난감을 신중히 선정하고 그것을 아이에게 가정에서 노출시키면서 가지고 노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유도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장기간 지속되면 아이는 처음에는 관심이 매우 적을지라도 이것이 일종의 놀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추후 보다 큰 아이가 되었을 때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6번째는 운동과 관련된 것인데요. 앞서 말한 놀이 기술과도 더불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ASD 아동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련의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성장한 몸에 걸맞는 수준으로 하루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운동기술은 아이의 주의력과 자기조절력 그리고 학습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킥보드나 자전거 타기, 인라인 스케이트, 캐치볼, 공 차기, 달리기, 등산, 수영, 승마 등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한두 가지 선정하셔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잔존하는 감각적 비특이성에 대한 자기 조절력을 유지하고 꾸준히 흘린 땀을 통해 심적인 안정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SD 아동들은 그 개개인적인 특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가 많이 흥미로워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째는 매일매일 가정에서 일정 시간 동안 듣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가 청자가 되도록 하세요. 청자는 듣는 사람이죠. 여기서 이지쌤이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력에 이상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의 개념을 인지하고 알고 있다면 아이가 그 개념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듣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정확한 청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린 시기의 ASD 아동일수록 가정에서 꼭 정확한 청자가 되는 연습을 매일 진행해 주세요. 하루에 딱 1분이라도 좋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마주 앉아서 엄마는 말을 하고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일련의 시간을 꼭 가집니다. 이지야, 엄마랑 듣기 연습할 거야. 자, 엄마 쳐다보고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자. 자, 이지야 박수 쳐. 라고 엄마가 이야기했을 때 아이는 엄마 앞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그 행동을 그대로 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지야 너무 잘했어. 이지야 잘 들어봐. 이번에는 책 들고 와. 이지야 책 들고 와.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아이가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책 한 권을 들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에게 듣기 연습 때 활용되는 문장들은 다양해질 수 있어요. 평소 지시의 반응률이 좋지 않은 ASD 아동이라면 꼭 가정에서 이렇게 1년의 듣기 연습을 생활화하세요. 일상에서 엄마와 아이가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엄마와 아이가 공식적으로 앉아서 듣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는 것을 아이에게 인지시키고
평상시처럼 아이가 놀거나 관심이 있는 행동을 해서 엄마의 말을 흘려 듣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엄마의 말에 집중을 해서 너가 정확한 청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라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아이와 연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놀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엄마의 말에 대한 주의력이 훨씬 더 낮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혼을 내거나 엄마 목소리가 커져야만 말을 듣는 아동이라면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엄마의 말을 듣고 이를 행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8번째는 수면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예민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어머님들께서는 꼭 아이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제공해 주세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우리 아이를 안 재우고 싶어서 안 재우나요? 저도 빨리 잠들었으면, 아이가 푹 잤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잠드는 게 너무 어렵고 자다가도 금방 자주자주 깨어버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아이가 빨리 잠들지 않는다고요? 아이가 잠을 자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든다고요. 하루에 수면 시간이 충분치 않은 아이들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수면이 충분하지 않아 낮생활 동안 예민해지고 오후에는 짜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각성 조절이 더 어렵고 우리 아이들은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흥분하거나 오히려 더 활발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아직 초등학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아이가 10시간이나 혹은 그 이상이라도 잠을 잘 수 있도록 이제 늦기 시작하는 오후, 저녁부터는 아이에게 너무 자극을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재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많은 어른들이 이제 괴로움을 토로하시고는 해요. 아이가 너무 늦은 시간에 잠이 드는데 이 수면 시간을 당기고 싶다면 한 번에 갑자기 일찍 재우려 하지 마시고 장기간 목표를 두어서 하루에 5분 그리고 며칠마다 5분에서 10분씩 조금씩 눕는 시간을 당기면서 꾸준하고 끈기 있게 몇 달에 걸쳐서 아이의 수면을 앞으로 당기는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궁극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또 해가 뜬 낮에는 활발하고 충분하게 자신의 에너지를 내뿜고 저녁에 다시 잘 잘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도 있죠. 긍정적인 수면 패턴과 충분히 질 좋은 수면의 양은 아이들의 예민도를 굉장히 낮춰주고 이는 아이들이 예민함이나 불안감 그리고 짜증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시각적인 자원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발화의 여부를 떠나서 많은 ASD 아동들은 시각적인 자극물에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는 편인데요. 그래서 가정 곳곳에 시각적으로 아이가 볼 수 있는 자원들을 배치해 두시면 좋습니다. 눈으로 보고 지시를 따를 수 있게 말이죠. 우리가 공공기관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안에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라는 문구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만약 우리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아이가 해야 되는 지시사항이나 가정 내에서의 규칙들 같은 것들을 곳곳에 글을 써서 붙여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에는 신발을 정리해요 라든지 화장실 문에는 쉬를 하고 나면 불을 꺼요 라든지 식탁 옆에는 오늘 우리 아이가 보낼 하루의 스케줄표를 글이나 그림으로 그려서 붙여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엄마는 아이에게 이지야 오늘은 학교를 갈 거야. 맨 처음에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는 언어치료실을 갈 거야. 그 다음에는 공원에 가서 잠깐 놀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와서 목욕을 할 거야.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잠을 잘 거란다. 라고 오늘 하루를 시각적인 그림과 함께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또한 9시 시계 그림과 침대 그림을 같이 함께 보여주면서 이지야 이제 9시가 되었어. 9시가 됐으니까 침대에 눕는 시간이야. 라고 시각적인 자원과 함께 아이에게 지시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침밥을 다 먹었으니까 양치를 할 거야. 아침밥이 다 먹었다라는 빈 그릇의 그림과 칫솔의 그림을 아이한테 같이 보여주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의 일상에 맞는 그림이나 글을 준비해서 가정에서 곳곳에 노출을 시킨다면 우리 아이는 보다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가정에서의 소통과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네.
오늘은 ASD 아동의 일상에서 녹여내야 할 9가지를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ASD 아동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전문가의 체계적인 중재와 더불어서 가정에서의 일과 자체가 아이를 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지쌤이 말씀드린 9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가정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에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